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형태로 영상을 찍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게 보시기에 괜찮을지 편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림 과정을 담아올 때 화면 녹화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뭔가 모니터 밖의 모습까지 함께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사실 약간 스터디 윗미 감성으로 펜 소리나 키보드 소리 같은 것도 함께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막 각을 잡고 촬영하려던 게 아니라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찍는 바람에 혼자 노래 부르고 난리치는 소리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제 목소리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리고 있는 캐릭터는 저의 자작 캐릭터이고요. 이름은 오퍼튜니티라고 해요. 단순히 영어 단어로 생각하면 opportunity는 기회라는 뜻인데 저는 이 캐릭터를 화성을 탐사했던 로봇인 opportunity에서 따와서 만들게 되었어요. 이 친구 말고도 같은 세계관에 있는 3명의 캐릭터가 더 있는데 이걸 지금 한 번에 다 이야기하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스토리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opportunit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을 탐사했던 로봇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로봇은 지구 시간으로 약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화성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 오퍼튜니티가 화성 1로 약 9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화성의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정말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주 탐사선 관련 글들을 읽다가 이 오퍼튜니티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림쟁이라서 그런지 뭔가 딱 읽자마자 이 로봇을 캐릭터화 시키면 성격이나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형은 사실 제 취향을 한국자 정도 넣긴 했는데 나름대로 오퍼튜니티의 강직하고 끈질긴 면모를 담아보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눈매는 완전 위로 솟은 날카로운 형태로 잡고 눈썹의 모양도 산이 솟아있도록 해서 단단하면서 굳센 이미지로 잡았고 이 캐릭터를 대표하는 컬러는 화성의 표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붉은 계열로 설정했어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들 자기 성격을 MBTI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퍼튜니티의 MBTI 유형을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ESTJ에 가까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좀 TMI지만 제 MBTI는 INFJ인데 J인 거 하나 빼고는 저랑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ESTJ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끈기가 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를 잘 안 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낸 것 같은 성격 유형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저하고는 되게 반대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성격까지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뭔가 더 수월해졌어요. 사실 저는 캐릭터를 그릴 때 막 성격까지 생각해가면서 그리지는 않고 일단 손이 가는 대로 막 그린 다음에 취향에 맞게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뭔가 저한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심해서 만든 캐릭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작 캐릭터를 만드실 때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캐릭터의 성격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포즈를 주로 할지, 어떤 표정을 주로 짓고 있을지, 전반적인 분위기나 인상이 어떨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되더라고요. 물론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적 특징이랑 정반대되는 외모를 설정해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사실 오타쿠들은 이런 갭 차이에 더 끌리는 편이라 후자에 맞춰서 캐릭터를 짜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나 그림 이야기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내용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 영상에다가 저는 저의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일단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요즘 외주 작업보다는 개인 작업에 더 중점을 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11월에 일러스트 페어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려면 제 개인 그림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외주 작업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좀 포기를 하고 일을 많이 줄여서 요즘엔 개인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하는 거는 바로 수업인데요. 제가 그림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선생님으로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걱정을 좀 하기는 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수강생이 모일지가 걱정이었고 수업을 시작하면서는 내가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있었고 뭐 이런 걱정들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저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학생분들께서도 만족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수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참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힘든 만큼 저에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어서 참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누구를 가르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진짜 머리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나부터가 일단 완벽하게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남한테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아직 초보 선생님이라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선생님 역할도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편인가요? 아니면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꽤 최근까지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렵고 걱정만 많았는데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참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설렘과 기대도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왜 감사하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내 일상에 변화를 줄 만한 상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불가능한, 내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 작업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인생을 적당한 긴장감 정도는 안고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좀 과해지니까 너무 제 자신한테 제동을 많이 걸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눈치 주고 혼내고 약간 그러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관대해지기를 실천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저에게 회초리를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마음도 좀 더 편해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림 라이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각박하게 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셀프로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이 세상은 각박해요. 그러니까 나까지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아가 막 비대해져가지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있는데도 모르쇠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살겠다는데 아니 저는 왜 이렇게 그림 영상에서 맨날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림 이야기만 하면 1호선 광인처럼 계속 앉아서 주절주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맨날 너무 진지해지니까 노잼 같아서 이런 얘기 그만해야 하는데 싶으면서도 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 입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주세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가리비들, 참고로 가리비는 우리 구독자님들 애칭이에요. 제가 자주 불러드리지를 못해서 구독자 11만 명 중에 한 50분만 이 애칭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도 그렇고 우리 가리비님들도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그림을 그리면 도인이 돼요. 진짜로. 따로 도 닦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 철학을 논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정병이 오기도 하고 희망편으로 가게 되면 도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세미 정병 상태에서 벗어나는 중이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두 도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그림 도사가 되어서 저기 어디 산 꼭대기에서 만나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좋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소한 고민거리라도 남겨주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잘 들어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진짜 요즘 T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저는 평생 F인간으로 살아야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일단 열심히 듣고 공감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 맞으신다면 저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매주 라이브를 최소 7, 8시간씩은 하니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저는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뭐 그래도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세요. 개인정보 빼고는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저를 되게 많이 오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보도 제가 강제로 알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혹시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봐주셔요. 그런 김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도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외주 작업을 아주 줄였거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작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림을 되게 오래 묵혀두고 그리는 편이라 며칠 만에 뚝딱 하고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작을 쳐낼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외주 작업을 하면서 하려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잠을 줄이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잠을 줄이는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잠깐 딴소리긴 한데 이게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밤을 새거나 잠을 좀 줄여도 곧잘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잠부터 자야 머리가 돌아가고 몸도 움직이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잠보다는 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잠이 더 중요해졌어요. 암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잠을 줄이면서 외주도 하고 개인작으로 페어 준비도 하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을 포기했답니다. 외주를 줄이다 못해 거의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정말 외주랑 맞지 않는 인간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이 너무 자기랑 잘 맞아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마는 저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싶어서 좀 방향을 바꿨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몰랐는데 제가 표지 그리는 일을 한 지 벌써 올해로 4년차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기간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제가 많은 작업을 한 편은 아니지만 나름 그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참 많은데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 일을 계속하면 나의 개성은 사라지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뭐 제 능력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외주를 하면서 제 개성을 같이 살리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을 때 막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림도 그리다 보면 추구미가 계속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그림을 그릴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새롭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묻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수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그렸던 방식으로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되니까 뭔가 실력은 당연히 계속 늘고 있지만 개성은 점점 사라지고, 제가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복잡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기로 했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래 일을 하고 계시는 다른 작가님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더라고요. 분명히 그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산을 넘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 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건 결국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 저는 이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는 외주를 안 할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아니에요. 돈 주시면 또 열심히 하죠. 그래도 당분간은 개인작하고 수업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마치고 완전 멋지게 성장해서 다음에 더 훌륭하게 작업을 해내고 싶어요. 오늘도 결국 진지쟁이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엔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다 됐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오늘의 주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